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13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야당의 단독 원구성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 속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와 국토위 등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입법전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 대신 자체 특위를 가동 중인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민생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원 투표만 반영됐던 당대표 선출 규정에 민심을 20%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체제는 당원 당규 특위 결론대로 단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법안들을 추렸습니다. 방송 3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 20여 개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야당의 단독 원구성으로 여야 대치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면서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를 비롯해 잇따라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연 기자. 네, 국회 본관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히려 입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듯이 전체 회의를 열어 악법을 심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산업부로부터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김희연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이 오늘 비대위에서 결론났습니다. 우선 당대표 경선 방식은 당원 100%였던 기존 방식에서 당원 투표를 80%로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안이 우세였다가 뒤집힌 이유에 대해선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민심 비중을 한 번에 크게 적용하는 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체제 개편 문제는 집단 지도체제와 황 위원장이 제안한 2인 지도체제 등이 논의됐지만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한 명이 중심이 돼 당을 이끌어가는 단일 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비대위를 통과한 당원당규 개정안은 다음 주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임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여할 때까지 민생 입법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복지위와 국토위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위해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도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다음 회의에서 정부의 업무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열린 상임위 회의에 각 부처 장관들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비롯해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정부 부처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정신입니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영 기자, 민주당은 오전에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선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책의총이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요. 이 각각의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의 준비를 마친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추진할 법안들을 선별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에 빌린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가계부채 지원법과 공공과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22개 법안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한 건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어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일정 등을 이유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상적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19일 해병대원의 순직 1주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각각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와 특검법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어머니께 잘못이 있는 자는 지휘공갈을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는 순직 1주기 전 신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해병대원 어머니의 호소에 응답하겠다며 순직 1주기 전에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도부도 오늘 국회를 방문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면담을 갖고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 정치권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단체의 불법 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정부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당이 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책을 강구하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국회가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최고위 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무원, 전문가들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중관계, 탄소 중립 등 다양한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백지연 국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11개 상임위원회를 확보하고 또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민주당의 다음 행보는 본회의 개최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협의에 물꼬를 트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도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은데요.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는군요. 네. 네. 국회가 2주 전에 이제 개원을 했는데 여야의 그 대치 상황 뭐 점점 가팔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상임위원장 18개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선출을 하면서 아주 이제 그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의총을 매일 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가로 7개를 국민의힘에 이제 가져가라고 했는데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선출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본회의는 무산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강행 처리하는 데는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일단 민주당이 숨가쁘게 오다가 이제는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형국인데요. 네. 저는 이 주권자인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 화가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권당은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데 예. 이 국회가 개원됐음에도 국회는 들어오지 않고 뭐 당 차원에서 열 몇 개 특위를 가동해서 이 정부 보고 따로 듣고 이렇게 하고요. 또 야당은 뭐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상임위원장 선출한 다음에 몇 개 위원회에서는 상임위 회의까지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쪽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시고 화도 나실 것 같고,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블랙 코미디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지금 원구성하고 관련된 협상 카드라든가 이런 게 뾰족한 게 없는 것 같고 전략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의총만 열고 있는데, 의총을 연들, 보통 의총 분위기는요,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가 줄을 이루고 거기에 그냥 분위기가 휩쓸려 가는데, 저럴 때는 사실은 중진 의원들이, 의정 경험 있는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분위기 좀 가라앉히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진들 가운데는 얼마 안 있으면 열릴 전대를 의식해서 전대를 준비하시느라고 별다른 의견을, 해법을 내놓고 계시지 않은지 뭐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러나 어쨌든 이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야당에게 뭐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국민의힘은 좀 받아들이고, 이번 주 중으로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7개 상임이라도 갖든지 아니면 몽땅 다 민주당에게 주든지 어떤 쪽이든지 결론을 내린 다음에 빨리 본회의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열심히 들어가서,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논리로 싸우고 자료로 싸우고 치열하게 그 토론하고 입장을 밝히는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게 앞으로 서서히라도 잃었던 민심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하는 그런 바른 방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그 수기할 시간을 주자.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이제 그런 얘기에서 일단 이제 뭐 오늘 잘한 결정인가요? 예,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배 밑에 달리기 막 숨가쁘게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그런 시선을 조금은 의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 이틀이라도 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학업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야당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늘 얘기했던 거는
야당의 가장 좋은 투쟁의 장소는 국회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빨리 들어오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예. 또 뭐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어떡합니까? 산자위 같은 것 이를테면 굉장히 현안들이 많잖아요. 18개 상임위가 다 현안들이 있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보이콧한다. 그러면은 한없이 안 들어올 건가요? 저는 곧 들어올 그 날짜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최상명 특검법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보이콧할 겁니까? 본회의장 들어와서 표결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법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이거를 그럼 외면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데 상임위 다 보이콧하다가 본회의장만 나타나서 표결에 임한다? 그걸 국민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도 찬성표 아니고 반대표 던지러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국민의힘이 좀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받든 네. 아니면 다 내주든 양당 간의 결론은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듣는 이야기로는 예. 뭐 지금 7개 받는 거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근데 지금 국회 활동을 하는데 자존심 내세울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빨리 여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시간을 마냥 늦춘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좋은 상황이 올 거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결코 국민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차피 들어올 거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그나마 더 나은 선택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차제 민주당 쪽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상임위원장을 양당이 거대 당이 이렇게 배분하는 이거는 우리 국회법에 어디에도 그런 의무 조항은 없어요. 없지만 언제부터 이게 이 관행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됐냐면 1987년에 직선제 개헌 이후에 예. 노태우 대통령 선출되고 나서 치러진 88년 총선을 통해서 제13대 국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어쩌보면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였는데 그때 그 두 걸출한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이 국회가 좀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그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선이 굵은 그런 정치적인 그 결과물로 예. 관행으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늘 김대중 정신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이 상황을 한번 또 성찰하고 반추해보는 그런 기회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 국민의힘에 뭔가 좀 여지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관행이냐, 뭐 국회법이냐, 이제 이런 논쟁에서 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법에 따라 하겠다라고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마땅히 또 뭐 관행을 주장하지만 또 대응책도 마땅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번 주 말에 나오는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좀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다음 주에는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론을 내리건 혹은 예. 결론을 내리지 않건 아마 남은 7개 상임위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이 7개 상임위마저 막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제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 모습이. 근데 저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21대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다 상임위를 예. 다 독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반기에 다시 이제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는데 마지막 국회에서 보인 모습이 뭐였나요?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도 통과를 못 시키고 움켜쥐고 그냥 법사위 그냥 그렇게 파행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민주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총선 민심을 받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국민의힘이 연찬에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과 거부권을 무기로 삼아라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모습 가급적 대화 타협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얘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거부권을 무기 삼아라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민주당은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국회법 위에 대화 타협을 통한 어떤 합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지금 이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마 다수의 국민들도 특히 최혜병 특검법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부간의 결론을 빨리 짓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7개 상임위원장은 어쨌든 뭐 다음 주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국민의힘이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수용을 하면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또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이제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 유력하겠군요. 상임위마다 현안들이 많은데 이 정권의 불리한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충 뭉개고 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7월 달에 새 지도부 구성되면 그때 보자 이런 판단인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여당의 속내를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상황을 있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표로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민주당이 오전에 정책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3법을 비롯해서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법 등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24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이제 발의를 했고 아마 법안들은 뭐 주요 상임위를 민주당이 갖고 있고 또 국회의장도 이제 자당 출신이어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이런 느긋하게 민생 법안이라든지 쟁점 법안을 여유 있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떤 전략으로 보시는지요? 근데 일단 그 왜 21대 국회 하반기에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거의 합의에 도달한 법안까지도 그 표결에 응하지 않고 뭐 이랬던 법안 위주로 지금 발의를 하고 상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특검법 이야기만 하면 좀 부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민생 법안들을 같이 끼워 넣어서 우리 민생에도 신경 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연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방금 앵커께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긋한 분위기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며칠 전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그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대북 송금하고 관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민주당과 그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선고 내려지기 며칠 전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거든요. 그러자 바로 이 검찰 수사 조작과 관련된 대북송금 특별법을 발의를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거의 발의 개인 그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최근의 이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이 저 건에 관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로 기소된 게 3건. 재판을 3건 정도 지금 전부 4건 정도 재판을 근데 이게 받았죠? 되면 이제 이걸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4개로 늘어났는데 그 4개 재판 중에서 가장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건인 것 같아서 저 반응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느긋한 게 아니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계속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제 계속 뭐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그 지난한 과정을 다 헤쳐왔고 총선도 승리로 압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차피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고 할 일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개혁 관련한 문제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3대 그 개혁안 주창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기어이 22대 국회로 넘기는 이런 모습 보면서 도무지 여야가 바뀐 것 같고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의문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그러나 또 그 제1당이 할 일은 할 일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북송금 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기소는 돼서 또 재판은 네 번째 이제 재판이 되면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 보도된 것처럼 안보수 회장에 대한 이제 금품 뭐 매수, 예. 그래서 증언이 뒤바뀌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한 또 그 재판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가질 것 같고요. 최초에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들들 볶다가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이제 둔갑하는 이런 과정들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그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법적으로 다투고 따져봐야 될 문제라서 제가 생각하기엔 어차피 그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대법원 가서 결국에 무죄가 나더라도 네. 기소되면 정말 그 인생이 그냥 털리는 거다, 거덜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 하나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예. 그러나 뭐 꿋꿋하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또 민생을 챙길 걸 챙겨가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근데 저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지금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에 결코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당규 개정과 관련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라든지 모든 게 지금 당헌 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이라든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의원들 막 나서서 서로 경쟁하듯이 검사 탄핵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판사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국민들이 또 결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굉장히 이제 그 신경이 쓰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국회는 빨리 열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그 행위라든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따질 거는 따지고 또 민생 챙길 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심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셔야겠는데 민주당의 의견은 지금 당헌당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마는 50점 몇 %를 얻었거든요. 총 득표율이. 그런데 당 지지율은 그보다 50.5? 그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헌당규 개정이랄지 이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저는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의 이런 당의 일련에 뭐 바꾸고 뭐 당규 바꾸고 뭐 국회의장 당원 20%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긴 안목으로 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늘 전당대회 룰하고 지도체제 부분을 매듭지었습니다. 뭐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제 이런 룰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번하고 좀 바뀐 거는 지도체제는 그대로 현행 단일 지도체대로 가고 이제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였는데 이제 30이냐 20이냐였는데 이제 20%만 반영하는 걸로 조정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룰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그 유불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돼가고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면 룰을 어떻게 세팅하는 거와 관계없이 어대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리고 이번에 그 비대위에서 룰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당심 100%에서 이제 민심을 20% 섞는다. 그다음에 지도체제는 그냥 단일 집단 지도체제로 한다. 저는 이 정도의 룰 갖고는 국민의힘이 지금 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전혀 저는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대가 벌어져도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뽑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룰로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과연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흥행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당심 100%에서 20% 정도를 민심을 섞는다고 해서 뭐가 이 대단히 그 민심에 가까워지는 쪽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국민의힘의 룰에는 그 민심이라고 해도 그냥 순수한 의미의 민심이 아니고요. 그 국민의힘 지지자 역선택 방지 조항이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선택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예.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역선택을 핑계로 해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만 한다? 이게 어떻게 저는 제대로 된 민심일까? 당심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룰로 국민의힘이 변화됐다라는 인상을 국민께 주기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미흡한 당규 개정이 다 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뭐 예. 2대8 가르마도 아니고 5대5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논란 끝에 뭐 결국 나올 것을 나온다 안 나온다 추정하느라고 저희가 힘만 네. 들었잖아요. 그런데 된다 한들 내년 9월쯤에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대선 출마한다고 하면. 예. 그런데 1년 정도 하는 원외 당대표가 무슨 얼마나 큰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그건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가 더 오히려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